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12운성 활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12운성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는 학파가 있는가 하면 12운성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학파들도 있어요. 근데 12운성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알면 12운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도 같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12운성은 사람의 십성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해석의 도구로 사용이 되잖아요. 이 12운성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십성과 보조의 수단으로서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양념 삼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화사주 같은 경우 신강하지 않고 신약하지 않고 딱 중화 정도의 사주에서는 12운성을 어떤 12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조금 많이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일단 신약의 성격이면 남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조금 두려워하고 남과 맞춰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좀 신강의 경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요. 어떤 화합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욕구나 그런 것들을 만족하려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도 간혹 가다가 신약인데 신약같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신강인데 또 신강처럼 좀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화사주인데 신약으로 보일 경우도 있고 중화사주인데 신강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이 12운성에 달려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극신약에 해당되는데 그 뿌리로 지지에 지장간에 통근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지에 관대라는 성분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시작하면 좀 저돌적으로 매달리고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극신약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떨 때 일을 추진하고 그럴 때 보면 무모하기도 하지만 좀 끝을 보는 그런 성향이 존재한답니다. 이런 방법으로 12운성 같은 것들이 이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2운성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고 12운성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12운성의 각각의 성격,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2운성은 절,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사묘. 네. 이런 순서로 인간이 이제 막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절이고요. 그 다음 죽어서 묘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인간의 인생에 빗대어서 그 시기마다의 특징으로 이렇게 12운성을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은 한 관대, 걸록, 제왕 정도가 가장 좀 12운성에 있어서 가장 센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약한데도 불구하고 극신약인데도 불구하고 관대를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하면 신강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답니다. 12운성은 가장 활용하기 좋은 거는 바로 이 성격적인 부분에서 12운성이 가장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맞출 수 있는 도구가 된답니다. 일단은 이 절이라는 거는 정자와 난자가 몸속에서 생겨나고, 태라는 거는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잉태가 되겠죠. 그 다음 양은 잉태가 되면 그 잉태된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시기고요. 그 다음 장생이라는 거는 응애 하고 막 태어나서, 그쵸? 막 태어나서 이제 엄마의 보호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욕이라는 것은 보살핌, 어른들의 보살핌을 잘 받으면서 쑥쑥 자라나는 시기니까 약간 미운 7살 정도, 그러니까 변덕도 심하고 그 정도의 나이라고 보면 돼요. 호기심이 왕성하겠죠? 그 다음 관대. 관대는 정신적으로는 다 성숙하지 않았지만 한 20대 초반, 10대 후반 정도로 자신은 다 컸다고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걸록은 그야말로 중년 정도의 시기예요. 중년 정도의 시기고, 그 다음에 제왕은 이제 장년, 한 50대 정도의 장년, 40대, 50대 정도의 장년의 시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쇠라는 거는 이제 은퇴를 준비해요. 이제 일설에서 물러나고 은퇴를 준비하는 은퇴 준비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늙어가면서 몸에 하나 둘 병이 생겨가는 시기고요. 그 다음 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죽는 시기고요. 묘는 죽어서 묘에 묻히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면 절이라는 거는, 이게 12운성은 성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이라는 거는 일단은 묘 속에 들어가서 육신이 다 그 땅에 다 흡수되고 썩어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과거를 싹 다 정리하는 시기예요. 그러므로 과거와의 어떤 절단, 과거와의 단절이 되는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륭 화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절이 연이나 월쯤에 있으면은 어렸을 때 충분한 부모로부터의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 성장을 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든 게 끊겼다는 의미, 사실은 그쵸. 그 연주나 월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모의 어떤 영향력에서 많이 보살핌을 좀 받아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절로 놓여져 있을 때는 그런 성정을 보이고요. 그 다음 태라는 것은 일단은 정자와 난자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태는 그야말로 가장 키워드라고 하면은 현실성이 결여된 어떤 이상주의자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주의적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는 조금 불리해요. 남들과 좀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겠죠? 네, 남들도 사실은 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화합하기가 좀 힘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지의 태가 있으면 일단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네. 태의 특징이겠죠. 월지의 태가 있는지 자녀분들 볼 때 월지의 태가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태라는 거는 또 약간 세교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세교에 있어서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본인이 태라는 성분을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다면, 특히 일지 같은데 태를 가지고 있다면 세교로 인한 어떤 그 성패가 좀 다단할 가능성이 좀 있겠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잘 조절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양은 엄마 뱃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떤 고생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순수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다면 사람이 고생을 안 해봐야지 좀 더 순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성정이 굉장히 순수하고 순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연지나 월지에 가지고 있으면 좀 유복하게 자랐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양육을 아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 가능성도 많고,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 그런 성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은 어떤 부모 뱃속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마보이적인 기질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자립성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관이 양하고 겹쳐진다면, 양인데 그 십성이 정관일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되고 가장 좋게 쓰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양은 원래 좋은 성분이긴 한데 정관과 맞물려서 양으로 겹쳐진다면 가장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장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쵸? 태어나서 이제 막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단계고요. 장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좀 총명하고 막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뒤통수를 맞아보고 고생을 해봐야지 조금 꾀도 생기고 남을 이용할 줄도 아는데, 장생은 막 태어나서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총명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장생을 가질 경우에는 장남 장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차남 차녀로 태어났어도 장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장녀나 장남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일단은 순수함이 특징이에요. 장생은 막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다음 목욕은 미운 7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호기심이 왕성하고요. 그 다음 목욕의 특징은 굉장히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예술적인 어떤 지향성이 있답니다. 본인이 자꾸 예술적인 부분, 심미적인 부분에 관심이 가요. 그리고 감수성이 뛰어나고요. 직관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사교에 능하죠. 목욕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굉장히 관련이 많은 12운성으로서 사교에 능하고, 그 다음에 미운 7살들 왕성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사고도 참 많이 치고 다니죠. 호기심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호기심이 꼭 한 번은 해보는 그런 성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욕은 본인의 긍정적인 호기심은 발현을 해봐야겠지만 조금 위험한 호기심에 있어서는 잘 조절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목욕은
호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7살짜리가 뭐 남을 배려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욕구에 굉장히 충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치나 호색에 조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 몰두하면 좀 집요하게 달려드는 그런 성향이 있답니다. 그 다음 관대. 관대는 일단은 자존심. 관대의 키워드는 자존심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관대를 2개나 깔고 있는데요. 굉장히 신약한데 제가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는 이유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욕먹기가 싫기 때문에 하나의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떤 직진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 정면 돌파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를 시작했으면요, 옆, 뒤 안 봐요. 앞만 봐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예체능계와 굉장히 관련이 높아서 제가 얘기했죠. 어렸을 때 체중 최고에서 저는 러브콜을 계속 받았다고요. 체중 최고, 체대에서도 굉장히 러브콜을 학교 측에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선택은 안 했지요. 그 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급하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면서 많이 다쳐요. 요리를 하면서도 꼭 칼에 베인다거나 요리 도구에 상처를 많이 입어요. 급한 성격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제가 백호를 또 2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잘 다쳐요. 굉장히 동작도 크고요. 성격이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치는 편이고요. 그래서 몸에 흉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고 또 관대는 몸만 컸지 어떤 성정으로 보면은 성숙하지 않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성격적으로는 미숙한 그런 성정이 가미돼 있죠. 그 다음 걸록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수성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상태고요. 자신감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교성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교류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이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신약하고 약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과 맞추고 자꾸 화합하려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걸록은 자신감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굳이 남과 맞출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록은 그런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걸록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그런 12운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걸록이 강하면, 일단 여자라도 걸록이 강한 분이면 가정 안에 있으면 이혼율이 더 높고 굉장히 답답하고 본인이 굉장히 시름시름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성분이겠죠. 그래서 걸록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사회생활을 하시길 권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찍 걸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늦게 결혼해야지 이혼의 어떤 아픔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왕은 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센 성분이지요.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세고 욕망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허세, 낭비 같은 그런 부분이 좀 많고요. 뭘 해도 항상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좋은 걸 사야 되고 예, 낭비벽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겠죠. 굳이 걸록이나 제왕은 남과 화합하고 맞추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본인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자리고요. 그 다음에 타협도 없겠죠. 남들과 비타협하고요. 그 다음 사회적인 관계에 그러므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걸록이나 제왕이 왕성한 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쇠는 그야말로 쇠락하는 기운이에요. 이제 쇠락해 가면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죠? 사회생활에서 이제 살짝 은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좀 좁아지다 보니까 약간 고독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일단은 고독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어떤 성숙이나 성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성격적으로 원숭미를 보여줄 수 있고 여유가 있어 보인답니다. 그 다음 병은 그야말로 뭐 역마, 도화와 같은 기운으로 타인에게 관심이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성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병이라는 것은 병이 걸려서 누워 있으면 일단은 사람을 항상 기다리고 사람이 오면은 너무 반갑고 그리고 병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게 되잖아요. 그쵸? 찾아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남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기운이에요. 저희 남편과 아들이 일지에 이 병을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지대하게 좀 받는 걸 저는 느끼고요. 좀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역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좀 가만히 못 있고 그런 성향으로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도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요. 사교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병이 들었는데 너무 사람들과 사교를 맺고 그런다면 좀 건강에 있어서는 좀 치명적일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술자리나 그런 것들도 좀 자제를 시키고 있긴 하지만 타고난 성향상 병이 걸려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람을 항상 찾고 술자리를 찾고 네 그러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심리가 좀 있고요. 그 다음 병이라는 거는 약간 그 의지박약의 성향이 아주 강해요. 병이 걸리면 남에게 뭔가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자꾸 의지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받아주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박약하기 때문에 이 관대인 제가 남편과 아들이 이제 병을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신약이에요. 저희는 다 신약인데 딸 빼고는 다 신약인데 이 병을 보면은 관대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왜 저렇게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보지 못하고 적당히 모든 게 적당주의 네 제 관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관대가 바라보는 병은 굉장히 적당주의고 책임감이 약간 결여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잔병치레도 많고요. 굉장히 조금만 아파도 꾀병도 굉장히 심해요. 저는 아파도 아프단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한 건 다 참아요. 그리고
사라는 거는 이제 성격이 야무지고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겠죠.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죠. 여행 가려면 여행 가기 막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빠진 거 하나도 없이 잘 챙기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챙겨야 된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라는 거는 굉장히 선천적인 것보다는 어떤 후천적인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런 외유 내강형의 그런 성정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는 이제 다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자기의 가치관이 굉장히 명확한 특성이 있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는 거는 비사교적인 어떤 성향을 띠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떤 협업을 필요로 하는 일보다는 혼자 하는 일, 전문적인 일이 유리하겠고요. 이 묘는 TV에서 보면은 매년 저축상 타는 분들 있죠? 묘에 굉장히 저축을 잘하는 심리가 깔려 있답니다. 저도 월지에 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식당에 가도 절대 딱 먹을 만큼 시키지 막 남도록 막 넘치게 시키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반해서 저희 식구들, 특히 이 남자들, 아들과 남편은 먹고 싶은 건 일단 다 시켜야 돼요. 남더라도 먹고 싶은 건 다 시키고, 네, 배부르면 딱 젓가락을 놔요. 그러면 저는 그걸 아까워서 꾸역꾸역 남은 걸 또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좀 계획하는 철두철미함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중간 과정까지 다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바대로 마무리까지 좀 깔끔하게 끝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신에 묘를 가지고 있으면 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년에, 그러니까 늙어서 좀 고독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묘라는 거는 진술충미하고도 관련이 많이 높잖아요. 제가 진술충미 중에 충미축 이렇게 지지의 3개나 이 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고독함을 많이 느껴요. 이 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고독감을 남들보다 좀 많이 느끼는 느낌을 갖고 살고요. 그 다음에 이 묘라는 거는 겉과 속이 많이 달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은 이럴 때는 이래 보이고 저럴 땐 저래 보이고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성정을 보유하고 있는 게 또한 묘의 특징입니다. 저도 보면은 굉장히 신약한 상태인데 관대와 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신약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완벽하게 신약한 게 절대 저의 주장이나 저의 생각을 남들에게 잘 비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분위기에 그냥 따라가고요. 제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제안을 하거나 네, 먼저 나서서 뭔가를 추진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신약하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저는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관대와 묘의 특징 때문에 아주 극신약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답니다. 네, 이제 12운성을 왜 배우는지 아시겠죠?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배울 때 이거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상태로 배우는 게 제일 답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배울 때 이거는 어떻게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배워야 되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태풍이 많은 피해를 남기지 않고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조용히 얌전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